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입한 장갑은 찢어질 때까지 다시 구입하지 않는 남자. 회사의 폭풍 야근 때문에 바이크를 탈 시간이 없어서 항상 방치해두다가 약이 다 돼가지고 약만 열심히 가는 약쟁이 같은 남자. 다이내즈보다 코미네를 사랑하는 코미네맨, 가성비의 남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과 반대로 고배기량 바이크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치료에 항상 앞장서는 고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고배기량 바이크의 장점 영상의 반대가 모두 단점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리고 영상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렸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 열혈 팬분이 보약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히 잘 먹고 힘내겠습니다. 사실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단점입니다. 단명하기 좋다. 어찌 보면 제가 항상 떠드는 말이기도 한데, 쏘는 걸 좋아하시거나 성격이 급하고 흥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또는 바이크에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가 별 생각 없이 고배기량 바이크로 입문을 했다가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시온에 가서 모피어스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운을 타고난 분이라면 정말 운이 좋게 생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가서 로또를 구입하세요.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쏘지 않으면 안전하다, 사용자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론상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게 거의 학계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가 몸에 나쁜 건 다 아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완벽하게 자기 통제력을 갖추신 약간 부다 정도가 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지 마시고요. 바이크 타실 때도 헬멧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상해보험 이런 것도 가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단점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연비. 연비가 아주 더럽다. 이것도 참 당연한 얘기인데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모든 게 다 비싸져요. 가끔 유지비 얼마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대표적인 구라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닌겐? 소모품 가격도 비싸지고 기름도 더 퍼먹고 고급류 연비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유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고배기량 바이크들의 기본 연비가 정말 더러운 편입니다.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최근에 연비가 한 3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스펙상으로나 그렇지 실제로 그거는 60km 정속 주행할 때 나오는 연비지, 사실 도로에서 편하게 땡기고 다니고 섰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20대에 머무릅니다. 20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20 정도 나온다는 것도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CBR 1000RR, 그것도 트리플 R 공식 연비가 21로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느리게 달려야 이 연비가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정속 주행 60km 했을 때 나오는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연비예요. 현실적으로 적당히 그냥 땡기면서 자연스럽게만 타도 무조건 연비는 10 이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연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름 진짜 퍼먹습니다. 정말 확 땡기고 이러면요, 리터급 바이크들이나 미들급 바이크도 그런데 연비 10에서 12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장거리 투어를 여유롭게 돈 안 들이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배기량 바이크가 짱짱맨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비라는 건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더 빠르면 더 배기량이 높은 거고요. 더 배기량이 높으면
기름을 더 퍼먹는 겁니다. 뭐 연비 좋아지게 한다고 뭐 이거저거 막 넣으시고 이러는데 사실 거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넣어서 엄청나게 연비가 좋아지는 제품이 있다라면은 아마 거의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 세 번째, 살인적인 수리비.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요. 죄송합니다. 릴렉스. 고배기량 바이크는 무조건 비싸고 고품질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비쌉니다. 이게 제국만 해도 윙카 하나 부러지잖아요. 혼다 바이크 기준으로, 정품 기준입니다, 한 짝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사실 이게 짝퉁이 하도 많이 팔아서 대부분 수리할 때 알리 짭으로 구입을 하면은 한 2만원대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 그걸 많이 씁니다. 솔직히 윙카 한 짝에 10만원 좀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CBR125나 MXX125 타시는 분들이 부품 중에 윙카가 제일 비싸다, 천할날 윙카랑 공용이다. 근데 카울은 짭이 너무 티가 나는 편이라 순정 카울이 파손되기라도 하면은 진짜 정품 카울을,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퍼 카울 한 짝에 600알랄 기준으로 거의 한 70 정도를 해요. 일본에서 뭐 수입해오고 뭐 하는 배송비 포함하고 해가지고 국내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살인적입니다 진짜.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진짜. 이게 왜 비싸냐, 당연히 수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수리비가 무서워서 프레임 슬라이더라는 걸 이제 덕지덕지 달고 다니게 됩니다. 사실 프레임 슬라이더 달면 디자인이 점점 안 이뻐져요. 근데 안 이쁜데도 왜 다느냐, 혹시라도 사고 나거나 이제 재궁했을 때 뭐 수리비, 특히 폭탄 수리비라도 나오는 날에는 진짜 샵에다가 헐값에 팔아 넘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는 겁니다. 진짜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슬립 사거나 핸들 털려서 사고 같은 거 한번 나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주마등이 지나가요. 사고 직전에 어릴 때 엄마랑 손잡고 막 놀이동산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던 나의 철부 시절 모습, 이거부터 뭐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졸업, 군대 갈 때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주마등인데, 이놈의 라이더라는 인간들은 그 와중에 주마등의 종류가 달라져요. 주마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어떻게 돈을 주고 이걸 샀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걸 또 샵에 가서 어떻게 수리를 할까, 내 수리비가 얼마가 깨질까, 막 이런 생각에 주마등이 막 머릿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내 몸으로 버티면서 충격을 줄여서 바이크를 살려야 해, 이게 나의 전부라고.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영화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데 그거 어떻게 땡겨보겠다고, 그 뭐 힘으로 땡기면 땡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힘껏 레버 땡기다가 결국에는 탈출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영화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탈출하지 왜 저럴까. 근데 제가 바이크 타고 슬립삭을 놔보니까 섣불리 바이크를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요거는 꿀팁인데, 수리비가 무서워서 순정 카울을 미리 띄워놓고 중국산 짝퉁 카울을 끼운 후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렇게 돈이 없을 거면 뭐하러 그 비싼 고급 바이크를 샀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은 뭐하러 수입 바이크를 샀어, 그냥 국산 바이크 사지. 근데 순정 카울이 올카로 한 200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알리에서 짭으로 올카를 하면은 한 50만원 정도 드는 걸 생각하면 흑수저 라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더 현명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특히 뭐 이게 코너 타는 거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트릭 같은 거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깔 거 감안하고 타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정 카우를 잘 모셔 놓으면은 나중에 팔 때 껴서 팔면 정말 잘 팔립니다. 자, 단점 네 번째입니다. 개 무겁다.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거의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배기량 리터 엔진이 그냥 크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cc가 높아지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몸통도 커지지, 타이어도 커지지. 일단 여기저기 다 빵이 커져요. 그러니까 크고 가벼운 게 어딨어. 크면 무거워지지. 그건 뭐 당연한 물리상식이죠. 요즘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경량화가 진짜 많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가벼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210kg 정도가 대부분 나가고요.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 바이크들이 125cc급 바이크들은 보통 140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무게 차이가 대략 80kg 정도 더 무거운 거예요. 고배기량들이 80kg면은 웬만한 거구의 성인 남자 한 명의 무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덩치 큰 성인 남자 한 명이 바이크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바이크가 무거워지면은 정차 중에 조금만 기울여도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어지간히 힘이 있는 남자분들도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울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제공하면서 살인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크를 손으로 밀거나 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우면은 당연히 끌거나 밀기 힘들어지겠죠. 사실 큰 바이크들은 평지가 아니면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거의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내리막을 타고 가다가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내 앞차가 후진으로 차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뒤에 있다가 덩달아 빼줘야 되잖아. 근데 바이크는 후진이 안 되죠. 뭐 아주 특수한 모델들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후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리막이잖아요. 언덕으로 지금 내가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앞차는 나한테 계속 후진해 오고 있지. 나는 오지 말라고 빵빵거리지. 그러면 앞차들이 너 왜 뒤에서 빨리 안 빼고 빵빵거리냐, 제정신이냐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또 뒤로 어떻게 빼보겠다고 발로 막 까치발로 낑낑거리고 해봐야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앞에서 계속 점점 폭동이 일어나요. 빨리 차 빼라고. 차 타는 분들은 모르셔서 그런데 오토바이가 후진도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어물쭈물하면은 진짜 줄줄이 앞차 차주들이 문 열고 나와서 진짜 다구리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빨리 내려서 그냥 손으로 있는 힘껏 끄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숨을 오래 부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점입니다. 뜨겁다. 불감하다. 모든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큰 힘을 내기 위해서 거대한 엔진을 달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고배기량 라이더라면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라이더의 숙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달리는 불감하다, 뭐 화이어 에그가 익는다, 허벅지가 익어가고 있다,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익어요. 그리고 화상 입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여름에는 뜨거워서 깜짝 놀랍니다. 아직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보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 이해를 아마 못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줌머나 에이프 타던 시절에는 전혀 열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라이딩을 했거든요. 특히 고성능 알차들이 대부분 뜨겁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두카티나 뭐 S1000RR, 뭐 CBR 이런 거 타는 분들이 전부 자기가 더 뜨겁다고 막 자꾸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저거 다 타봤거든요. 제 경험상으론 아메리칸이 제일 뜨겁습니다. 일단 알차들은 뭐 뜨겁네 마네, 뭐 고회전이라 뜨겁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나마 카울이라도 있잖아요. 카울이 열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이렇게 공기가 열기가 이렇게 빠지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탓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상남자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에어로 다이나믹이니 뭐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달리면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그 열이 모조리 몸이랑 허벅지로 다 옵니다. 진짜 저도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여름에 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리얼한 불가마를 경험하고 싶다, 아메리칸을 타십시오. 하지만 요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겨울에는 온도가 뜨거워져서 따뜻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단점입니다. 품행 유지비가 들어간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좀 웃긴 얘기 같죠? 바이크 타는데 무슨 품행 유지비. 근데 실제로 품행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이름이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메이저급 제조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좀 명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뭐 두카티만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 바이크의 뭐 역사와 전통, 이탈리안 바이크의 자존심 아니에요. 이런 바이크를 타는 나의 복장이 삼선 스리바의 반바지에 중국산 별 반뚜껑이다. 지나가는 두카티 단속반에게 걸리면은 다구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두카티를 타시면은 다이네즈 정도는 입는 게 상식 아닐까? 라고, 왠지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나의 바이크 수준에 맞는 라이딩 기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혼다의 하이엔드 모델인 CBR 1000RR, 최고의 바이크죠. 네, 이걸 타면서 코미네를 입는 남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코미네. 가성비의 최고의 바이크 웨어, 코미네. 여러분도 코미네맨이 되십시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배기량 바이크를 탄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고급 라이딩 기어를 구입하고 싶은 거는 아마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문제는 그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특히 저배기량 바이크는 전용 기어보다 대부분 뭐 반모나 뭐 제트모, 캐주얼한 뭐 일상복을 즐겨 입는 반면에, 고배기량 바이크는 풀페이스에 전용 자켓에 뭐 원피스 슈트인 경우도 있고, 전용 바지, 전용 부츠, 뭐 전용 글러브 이런 식으로 중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특히 헬멧 같은 경우 RI나 다이네즈급으로 맞추면은 전체 장비를 다 해서 아마 못해도 250에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코미네맨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코미네. 저는 항상 코미네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맥슬러와 블랙비 자칼도 사랑해주세요. 잠깐 좀 빼먹었는데, 그럼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대부분 복장이 어떠냐, 왜 돈이 많이 안 드느냐. 대부분의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뭐 대표적으로 커브, 패션 바이크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바이크들은 사실 캐주얼 복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아주 빠르지도 않고 과속을 잘 하지도 않아요. 라이더분들이 사실 또 여자분들, 대학생들도 많이 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액세서리죠. 예쁜 그런 개념입니다. 뭐 제가 준모 탈 때도 그래 왔었고요. 그래서 헬멧 하나 정도만 조금 뭐 브랜드 거 예쁜 거 쓰고, 뭐 나머지는 그냥 캐주얼이에요. 복장이 그냥 일상복입니다. 뭐 장갑 정도 하나 조금 예쁜 거 살까 해봐야 뭐 장갑 비싸야 10만원일 거고, 그리고 헬멧 정도, 헬멧도 뭐 OGK 거 요런 거 사면은 뭐 한 10만원대로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좀 이름 있는 또 클래식 뭐 레트로 헬멧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해봐야 뭐 한 30만원 정도면 대부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라이딩 기어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뭐 저배기량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R차를 타시는 분들은 저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고배기량하고는 이런 브랜드의 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CBR 125에는 왠지 블랙비 자칼 입어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잖아요. S1000RR이나 아니야 두카티로 합시다. 두카티 빠니갈레에 블랙비 자칼 입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블랙비 자칼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두카티는 항상 그 다이네즈를 입고 광고를 찍어서 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식 무슨 협찬 업체인가? 근데 갑자기 호기심이 드네요. 블랙비 자칼 뭔 뜻일까요? 블랙비 자칼 검은 비의 자칼이란 뜻인가? 바이인가? BY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블랙비 자칼 뭔 뜻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건 검은 자칼이란 뜻인 것 같은데 자칼이 뭐냐 여러분들 그 외국에 있는 개과 여우예요. 여우처럼 생긴 개인데 들개 같은 거 그냥 딱 보면 그냥 여우처럼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쨌건 솔직히 얘기해서 솔까말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은 국내 브랜드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바지 같은 거는 특히 라이딩 진 계열은 많이 입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서. 자, 7번째 단점입니다. 눈치를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 내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점입니다. 고성능 바이크를 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라이딩 스킬이나 라이더의 퍼포먼스 뭐 복잡하니까 그냥 퉁쳐서 한마디로 간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요런 얘기를 흔하게 듣게 되실 거예요. 야, 알차 타는데 무릎 긁을 줄 아냐 너? 야, 이거 윌리 할 줄 아냐? 야, 내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미션 임파시블 보는데 막 점프도 하고 막 계단도 내려가고 너 그런 거 할 줄 아냐? 하야부사 탄다고? 300km 찍어봤어? 뭐 이런 얘기 흔하게 듣게 됩니다. 특히 와인딩 코너에 가면은 나와 같은 기종의 바이크나 뭐 또는 더 저렴한 급의 바이크로 막 누워서 가는 라이더분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정도 스킬이 되는 분이면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왠지 모르게 좀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존심이 묘하게 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오지라퍼 주변 동료들에게 이런 말도 흔하게 듣게 돼요. 야, 너 그렇게 좋은 바이크 타면서 그 뭐냐 그게? 그럴 거면은 비싼 걸 왜 이렇게 썩히고 있어? 그 좋은 걸 실력에도 안 맞게. 아이고, 바이크가 썩네 썩어. 야, 하야부사 타면서 300km도 안 찍어봤다고? 제트 영역까지 안 가봤어? 그거 왜 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어느 팩트 폭행을 당하게 돼요. 이런 공격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받아서 나도 뭔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오버하면서 무리하게 무릎 긋겠다고 눕히면서 막 스로틀을 땡기다가 바로 시온강 건너편에 네오와 모피어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어차피 나는 그런 거 못하는 바이크니까 괜찮아. 난 어차피 그런 거 할 수 없는 스펙이야. 이런 면죄부라도 있지. 근데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의 잠재력을 가진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단 말이죠.
라이더의 성능이 못 따라간다는, 바이크는 성능이 따라가는데 라이더가 바이크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라이더다, 뭐 이런 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내가 이 아생마 같은 놈을 어떻게든 길들여가지고 내 수족처럼 부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에 라이딩 스쿨에 찾아가서 전문 교육을 받고 막 서킷을 열심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종의 선순환 작용이라 그래야 되나? 더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하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후륜 스포츠카 탄다고 다 드리프트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본인 꼴리는 대로 타시면 됩니다. 남 뭐라고 하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단점. 뭘 해도 양아치다. 뭘 해도 인식이 안 좋다. 차도 그런데 바이크를 타더라도 비싼 수입 바이크를 타면은 사람인 이상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이렇게 비싼 바이크 탄다, 뭐 능력 된다, 뭐 이런 하차감도 좀 주목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 사고 싶고, 뭐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퀵 또는 딸배, 딸배라는 말은 이게 좋은 말 같지 않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배달러로 본다, 이게 현실입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또 뭐 퀵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비하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또 이것도 상처가 또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 뭐 차 살 돈 없는 가난뱅이, 건달, 양아치, 비행 청소년, 잠재적 성범죄자 등등등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바이크는, 바이크에 투자하는 돈이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차처럼 뭐 수입차를 탄다고 여자분들에게 뭐 점수를 따거나 어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장난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뭐 영화를 보면은 마찬가지겠지만 범죄자들은 항상 바이크를 탄다. 여기서 또다시 떠오르는 옛 성인의 명언이, 모든 양아치가 티맥스를 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아치는 반드시 티맥스를 탄다. 존 위버.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야금야금 바꿔나가기 위해선 항상 안전 라이딩을 하시고 준법 정신을 지키는 라이더가 되면 인식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고백이랑 바이크를 타면 벌어지는 8가지 단점에 대한 입도바이를 한번 타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